진짜 엄청난 이 시즌을 좀 기록한 것 같아요. 출루율이, 장타율이, OPS 제가 제일 높습니다.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거까지 합치면 이제 40개가 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강조호입니다. 네, 오늘은 말이 많았던 수강대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추가대업이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었어요. 팬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이야기하다가 뭐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나온 시점이 제가 미국에서 시합을 뛸 때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추가대업이 탄생이 됐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타자로만 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여기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워낙 좋은 타자들이 많았고 또 잘 치는 선수들도 많았고 레전드 선수들도 많았는데 왜 강이 여기에 중간에 들어가 있나, 이걸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제 포지션이 좀 유격수이다 보니까, 유격수에서 이런 성적을 좀 내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한번 좀 성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뭐 신수영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국에서 많이 뛰었고 또 좋은 성적을 냈고, 그래서 누구도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수영 추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성적을 이제 살펴봤는데, 일루수 부분을 제가 미국에서도 좀 살펴봤어요. 단일 시즌 일루수 역대 50홈런 이상 친 타자가 한 10명 정도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50홈런 이상도 정말 대단한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승엽 선배도 정말 대단한 성적을 낸 것 같습니다. 일루수 단일 시즌 일루수 역대 40홈런 이상 타자를 봤더니 한 100명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홈런 차이가 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50홈런 이상 친 거는 정말 대단한 거다. 이제 베리 본즈가 73홈런을 쳤는데 단일 시즌 역대 최다 홈런이거든요. 장타율이 8할 6푼 3리예요. 대단한 거죠. 진짜 엄청난 장타율이 나오고 있고, OPS가 1.378이에요. OPS가 진짜 엄청난 이 시즌을 좀 기록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일단 일루수 단일 시즌을 좀 살펴본 것 같아요. 이승엽 선배가 제일 좋았던 성적을 한번 봐볼게요. 132경기, 타율 3할 2푼 3리, 홈런 54홈런, 타점 123타점, 출루율 4할 5푼 8리, 장타율 7할 3푼 3리, OPS 1.190. 그 다음에 워가 한 8.91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56홈런 칠 때보다 이때 성적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54홈런에 123타점, 뭐 진짜 대단한 좀 성적을 낸 거죠. 일루수 단일 시즌. 그 다음에 이제 대호 형을 봤을 때, 대호 형은 127경기, 타율 3할 6푼 4리, 홈런 44, 133타점. 그 다음에 출루율 4할 4푼 4리, 장타율 6할 6푼 7리, 오피스가 1.111이거든요. 워가 8.82. 이때가 대호 형이 제일 잘했던, 이때가 7가랑 시즌. 7가랑 시즌이. 그리고 이제 제 성적 117경기, 타율 3할 5푼 6리, 40홈런, 117타점, 출루율 4할 5푼 9리, 장타율 7할 3푼 9리. 근데 OPS 1.198, 뭐가 8.5 정도 되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딱 살펴볼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 117경기를 뛰었다는 거. 근데 이때 유일하게 126경기를 그때 시즌을 했었어요. 원래 133경기인데 지금 이제 144경기죠. 늘어났죠. 이때 당시에 제가 126경기를 시즌을 하는데 제가 117경기를 뛰었어요. 조금 다쳐가지고 한 9경기 정도를 못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이 3명의 선수를 봤을 때 출루율이 제가 제일 높고요. 그리고 장타율이 제가 제일 높고요. OPS 제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팬분들이 봤을 때 유격수를 감안하더라면 저는 정말 이 어려운 성적이거든요. 왜냐면 유격수라는 포지션이 정말 이 체력 부담이 많고 수비적인 그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더라면 정말 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살펴봤어요. 미국 유격수에서 과연 40홈런 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살펴보니까 전 세계 한 5명 정도 돼요. 유격수 40홈런 치는 사람이. 그리고 40홈런 친 선수들 중에 장타율이나 OPS가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추강대업에 강에 들어가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수영이 되게 오래 뛰었잖아요, 미국에서. 신수영이 제일 높았던 OPS가 885거든요, 885. 근데 제가 2016년도에 103경기 21홈런, OPS가 867이었어요. 그렇게 신수영이랑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죠. 103경기 뛰었는데. 대호 형이 미국에서 똑같이 103경기 14홈런, OPS가 740. 여기서 조금 이제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일단은 신수영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그래도 저는 이승엽 선배가 들어가는 게 맞다. 일단 56홈런이라는 자체가 대단한 거고, 그래도 600홈런을 이상을 쳤잖아요. 이거는 그 누구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자, 어마어마한 성적이기 때문에 일단 취업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대냐 아니면 대강이냐 이 싸움으로 갈 것 같은데, 대호 형은 대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대강으로 이렇게 대호 형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대강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적을 놓고 봤을 때, 유격수라는 포지션을 감안했을 때, 누가 과연 들어가는 게 맞나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단일 시즌으로 보면은 제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시즌으로 보면 저는 대호 형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엽, 대강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타격으로만 따지면 저는 이 추강대회 강이 없어야 돼요. 워낙 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격수라는 전체적인 포지션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추엽, 대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좋은 선수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여기서 강이 좀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빼주세요. 저는 이제 빼주고 차라리 취업 대 2를 넣든지 하성이를 넣든지 뭐 취업 대 김을 넣든지 저는 이제 빼주시고 이제 그 다른 선수들로 이 자리를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을 내려면 건강 관리, 또 자기 몸 관리,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저는 또 제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저는 이제 여기서 빠지고 다른 선수가 이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추강 대업이 맞지 않나? 기록의 어떤 희소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팬분들이 단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격수의 45홈런 타자를 계약을 할 거냐, 일루수의 7가랑인 대호형을 계약을 할 거냐, 누구한테 더 돈을 많이 주면서 데리고 올 거냐, 요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딱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FA가 됐어요. 누구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돼.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올 거냐, 요 싸움으로 저는 될 것 같아요. 누가 더 많냐 시장에 그 유형의 선수가 누가 더 희소성이 있느냐. 그렇죠. 누가 더 희소성이 있느냐. 누굴까요? 왜냐면 이제 일루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호 형이 워낙 성적이 좋았고 대체할 수 있는 타자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일루수 같은 경우에는 방망이 잘 치는 사람을 일루수로 가서 좀 키울 수 있거든요. 병호 형도 52홈런을 치긴 했지만 앞으로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좀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40홈런 이상을 칠 수 있는 타자가. 근데 유격수 40홈런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격수의 40홈런이 더 빨리 깨질 것 같냐? 이승엽 선배 56홈런이 있죠. 일루수의 56홈런이 더 빨리 깨질 것 같냐? 이 싸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오래 걸릴까? 제가 또 하나 찾아본 게, 제가 OPS가 1.198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한국에서 역대 3위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테임즈 미쳤었을 그 시즌 성적. 그다음에 2위가 백인철 감독님, 3위가 이제 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OPS가 궁금해서 미국 단일 시즌 역대 최고 OPS를 찾아봤어요. 저보다 OPS 높은 사람이 12명 있더라고요. 딱 12명. 그 중에 유격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유격수로 가고 그렇게 장타자를 할 수 있었는지. 어렸을 때 제 포지션은 유격수였어요. 근데 이제 프로 들어가서 너는 유격수가 안 된다라는 질타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포수도 하고 2루수도 하고 뭐 3루, 저는 하루 경기에 포지션을 4번 바꾼 적도 있어요. 포수, 1루, 2루, 뭐 3루 이렇게 4번 바꾼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유격수를 좀 하고 싶었고 제 포지션이다 보니까 노력을 좀 많이 했고, 40홈런을 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루틴을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먹는 거, 약도 되게 꾸준히 챙겨 먹고 그 시간에 딱딱 맞춰서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준비하는 것들을 그 전보다 다 바꿨죠. 왜냐하면 저는 그 마지막 시즌 끝나고 미국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큰 꿈이 생기니까 확실히 준비하는 이 과정도 다르더라고요. 확실한 동기부여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바꿨더니 좋은 성적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유격수 포지션이라는 자체가 날렵해야 되고 뭐 수비도 잘해야 되고, 일단 그게 주 유격수의
임무거든요. 날렵해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되고 발도 빨라야 되고 민첩성도 좋아야 되고 그게 주 임무예요, 사실은. 방망이보다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내야의 한 중심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수비를 하면서 타격까지 좋은 성적을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성이가 되게 인정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비도 잘하고 어깨도 좋고 발도 빠르고 홈런도 칠 수 있고 이게 미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유격수 같은 이 포지션들을 좀 그런 식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5툴 선수로 그냥 민첩하고 수비만 잘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방망이도 같이 잘 치는 선수들이 더 인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새로운 후배들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뭐 어린 선수들이 계속 올라오면은 아무래도 많이 바뀌겠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신세형도 이제 뭐 바뀔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바뀌어야 더 훌륭하게 되는 거 아닐까?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더 성장을 하는 거겠죠. 어떤 훈련을 하면 좀 도움이 될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거기 좀 한계를 안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격수로서 좀 빠르고 수비 잘하고 이런 거에 좀 한계를 안 뒀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여기에 이런 스타일에 적합하니까 나는 이런 스타일로 가야지라는 그런 한계를 안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그 선수들한테도 좀 한계를 안 두려고 해요. 왜냐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하더라도 더 강하게 치고 더 멀리 치려고 하고 그런 피지컬적인 걸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수비도 잘하지만 방망이도 잘 치면 더 좋잖아요. 이런 한계를 좀 안 두면 애들이 더 성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코치분들께서 예를 들어 유격수니까 너는 방망이보다는 수비에 더 치중해. 그래서 이제 방망이에 집중하는 거를 좀 이렇게 좀 배척한다든가 좀 등한시한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예. 아무래도 좀 없잖아 있죠.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 있는데 근데 그걸 신인 때는 극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면 얘네들이 한계를 두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스타일로 강조를 해버리면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프로에 들어가서도 아니면 학교에서도 만약에 이 친구가 발이 빠르고 출루를 많이 해야 되는 타자인데 그러면 너는 방망이 짧게 잡고 안타 치고 컨택하는 위주로 가서 출루의 목적을 더 하면은 이 친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꾸 홈런을 치려고 한다. 그럼 되게 혼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성을 조금 막아두지 않나, 한계를. 그 사람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지도자분들이 이야기를 해주겠죠. 너의 장점은 이러이러하니 이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 친구가 뭐를 원하는지 지도자는 아무래도 보는 눈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는 길을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이런 스타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저는 서로 상의해서 그 부분을 맞추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강압적으로 너는 이런 스타일로 해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부분으로 더 좋으니까 네가 이런 부분을 가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이 선수도 아 저는 이런 부분보다 좀 이런 식으로 좀 더 장타에 좀 더 가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런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강압적인 것보다는 대화를 해서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지도 방법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가 바뀌어야 유격수 40홈런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는 이 퍼펙트 게임이라는 쇼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쇼케이스의 기준이 배트 스피드, 뭐 송구 스피드, 5-2를 다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저희는 이런 툴에 대한 뭐 쇼케이스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지도하는 걸로 이제 스카우트들이 좀 보고 평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 5툴 같은 쇼케이스 같은 게 있다면은 이 선수들도 이제 바뀌겠죠. 스카우터들이 그 쇼케이스 같은 데이터 측정을 보고 스카우트를 한다면 어린애들이 바뀌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다시 추엽 대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약간 겸손이 들어간 듯한 느낌도 없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하고 싶어요. 취업 대강이 맞고 근데 저는 앞으로 저는 빠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많은 게 부족해요. 왜냐면 물론 뭐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뭐 좀 했지만 그래도 일단 첫 번째 자기 관리 그런 게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미국을 가서 어느 정도
이 성적에 반영이 돼서 강에 이제 붙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을 가는 게 사실 예전에 있던 선수들도 미국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도전하는 자체가 솔직히 좀 그때 당시에는 좀 두려움이 좀 있었을 테고 많이 인정을 못 받았을 시절이에요.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인필드 아시안 선수 중에 이 뇌하수가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똑같은 상황인데 저는 도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도전해서 가서 잘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왜 그때는 그러면 못했을까. 두려움이 많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아까 게임이 117게임을 뛰어갖고 그 40홈런을 쳤다고 그러셨는데 레귤러 정규 시즌을 다 보냈다 그러면 한 15개를 더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셨을까요? 144경기였으면 어땠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들긴 하죠. 왜냐하면 그때 실제로 저희가 8월 후반쯤에 아시안 게임을 했었어요. 중간에 시즌이 스탑되고 아시안 게임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한 홈런 2개인가 3개를 더 쳤거든요. 이제 그거까지 합치면 이제 40개가 넘는 거죠. 더 넘는 거죠. 그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나와 있는 성적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하죠. 사실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하긴 하죠. 뭐 더 못 쳤을 수도 있고 더 많이 쳤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나와 있는 거로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추강대회 네,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는 또 좋은 컨텐츠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